반갑습니다. 네, 소개받은 최원영입니다. 네, 저는 지금 레딧에서 오픈스택 타이거템이라는 조직에 속해져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오픈스택만 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제목이 Transforming IT with Reddit Enterprise Linux OpenStack Platfor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변화하고 있다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할까요? 사실은 IT라는 게 항상 변화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상화라는 그런 기술에 그 변화가 중심이 돼서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이제는 또다시 클라우드라는 기술로 또 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그 클라우드라는 기술에서도 또 오픈스택이라는 기술이 또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오픈스택에 대한 얘기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워크로드가 계속 바뀌는 거죠. 사실은 IT 환경에서 워크로드의 어떤 아키텍처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굳이 뭐 바뀔 게 있겠습니까? 사실 바뀐다는 거는 뭐 하드웨어의 성능 뭐 이런 것들이 막 바뀌는 거겠죠. 그렇지만 사실 워크로드를 구성하는 그런 아키텍처들이 계속 변화하고 있고 더 효율성 있고 더 빠르고 더 저비용으로 갈 수 있는 환경들이 계속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클라우드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기존의 워크로드라 하면 보통 지금 기업에서 많이 운영되고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업무 환경이겠죠. 그 환경 자체가 보면 전통적으로 아주 대형 시스템을 원하죠. 그리고 뭐 CPU, 메모리 이런 것들만 사실 많이 요구하는 또는 절대로 죽으면 안 되는 아우 죽으면 난리 나죠. 그런 환경을 요구를 하는 거고요. 꼭 그래서 이제 HA 환경을 구축을 하는 근데 그것도 HA 솔루션들이 싸지도 않습니다. 비싸죠. 그런 솔루션들로 사실 기존의 전통적인 업무들을 유지를 해왔는데요. 자, 그런 업무들을 사실 스케일 아웃을 위해서 만든 거라기보다는 보통 HA 또 액티브 스탠바이 사실 액티브 이런 액티브 구조의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곳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사실 액티브라 하면 웹 서비스 같은 것들을 이제 액티브로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지금 내부에 있는 기업들이 사용하거나 서비스라는 그런 워크로드들은 모두 뭐 액티브 구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단일 기반 시스템들을 이렇게 HA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비용 절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원 통합을 해야 됩니다. 이런 목록으로 가상화 기술이 나오면서 가상화로 옮겨가는데 사실 기존의 사용자들은 이런 걸 원하죠. 옮겨가는데 비용 절감과 자원 통합은 좋다 이겁니다. 있는 대로 옮겨달라는 거죠. 그래서 B2V 이런 기술을 쓰고 크게 내 업무에 변화 없이 옮겨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상황이 또 바뀌었죠. 뭐냐? 사람들이 모바일 기기로 내 서비스에 막 붙는 거예요. 스마트폰과 패드와 예전에는 그냥 PC에서만 붙었는데 바뀌었다는 겁니다. 기존의 이 아키텍처 아무리 CPU를 많이 내리고 메모리 많이 내려도 사용자들이 그보다 더 많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못 견딥니다. 그래서 바뀌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럼 그 사용자를 수용할 수 있게 확장되는 구조를 가지려면 그게 클라우드라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럼 그 클라우드 환경을 가지려면 어플리케이션이 바뀌어야 되겠죠. 이 워크로드를 구성하는 이 워크로드를 개발하는 아키텍처나 이걸 운영하는 아키텍처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기존의 단일 머신 기반이나 가상화에서 제공되던 그런 HA 기술들 내 업무가 절대 죽으면 안 돼. 이걸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기술들을 클라우드 워크로드는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죠. 또는 약간의 도움만 받으면 되는 그런 환경을 가져가야 된다는 게
요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워크로드와 현재 이제 클라우드 워크로드 어떤 뭐 저희 나름대로 이제 구분을 해본 건데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보통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나 또는 오픈스택 환경에서 보시게 되면 하이퍼바이저가 죽었을 때 이렇게 다시 그 운영되던 인스턴스를 재시작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플리케이션 스스로 살아남을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산 시스템들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럼 데이터를 기존에는 다 로컬에 저장하죠. 운영하는 서비스하는 시스템에 데이터가 다 저장돼 있잖아요. 그 시스템이 죽으면 서비스도 죽는 겁니다. 그런 아키텍처가 좋은 건가? 클라우드에 맞는 건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픈스택에 보면 컴포넌트 중에 스위프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오브젝트 스토어라고 해서 그 스위프트의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형태로 가져가고 서비스할 때는 그 스위프트로부터 HTTP로 데이터를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운영되는 인스턴스가 죽어도 데이터는 그대로 있는 거죠. 이런 형태의 아키텍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에 대한 그런 챌린지들이 여기에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자, 그만큼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 기기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용자들이 접속을 하고 사실 지금은 이제 빅데이터라고 해서 그 접속했던 데이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였냐인 발자취 뭐 그런 걸 다 트래킹하면서 그걸 다 데이터화하고 분석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죠? 데이터가 엄청 많아지는데 그 데이터를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던 전통적인 방식의 어떤 스토리지에 넣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제한 상한에 다다랐다는 거죠. 그럼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기술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스케일 업을 위주로 했다면 이제는 스케일 아웃이 대세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도 바꿔야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밑에 보시면 이 많은 서비스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용자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존의 어플리케이션 환경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오픈스택이라는 게 이제 나왔는가? 사실 이 오픈스택은 퍼블릭 클라우드와 같은 그런 인프라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SDDC 아주 적합한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주 요구가 아주 큰 요구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뭐 인스턴트를 다량으로 동시에 생성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할 수 있고요. 보통 가상화들은 HA나 그 전통적인 워크로드에서 요구하는 죽지 않아야 된다는 또는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요건 때문에 클러스터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노드 수가 아주 제한적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100대, 200대 이런 수준도 못 된다는 거죠. 100대, 200대 수준이 안 되는데 어떻게 스케일아웃 구조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죠?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어떤 특정 서비스를 위해서는 뭐 스케일아웃 되는 구조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만은 그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클라우드는 좀 더 넓은 거죠. 그걸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오픈스택과 같은 아키텍처를 가져야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픈스택은 사실 오픈소스입니다. 그죠? 많은 분들이 오픈스택을 발전시켜 나왔는데 어느 한 기업이나 개인이 이런 오픈스택과 같은 기술을 만들고 발전시키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오픈스택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오픈스택을 가져다 도입해서 운영하고 사용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다시 커뮤니티에 나는 이렇게 수정했는데 커밋 좀 해주세요. 포함시켜주세요. 교정하면 커뮤니티에서 보고 잘 만드셨는데요 하면서 넣어줄 수도 있는 거죠. 좀 약간 어색했네요. 그래서 이런 오픈소스 기반이기 때문에 이 공생과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기능은 또 커뮤니티에서
내 원하는 기능을 더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내가 원한다고 막 넣어주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렇지만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진 이런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사용자들이 많다면 당연히 개선되겠죠. 개발자가 보고 또는 뭐 레덱 같은 벤더가 사용자가 이런 부분 고쳐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면 그걸 수용해서 수정하지 않겠습니까? 예, 수정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현재 이제 오픈스택 대시보드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신도로 이제 OS를 탑재해서 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가능합니다. 그때 신도로 부팅하는 그 인스턴스는 이미지 이름이 이렇게 대시로 나오죠. 예, 한번 해보신 분들은 그렇게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윈도우라면 내가 윈도우 라이센스를 관리를 해야 돼요, 사용자가. 근데 이미지가 대시로 나왔어요. 대시라는 OS의 라이센스를 내가 관리해야 되나?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객으로부터 수용을 그런 문의를 받고 이걸 고쳐야 되겠다 하면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거죠. 예. 제가 뭐 사실 그 신더 DB를 보니까 충분히 보여줄 수 있겠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커뮤니티를 다시 더 좋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픈소스 기반이 사실 고객의 요구사항을 더 잘 수용을 하고 빨리 개선할 수 있고 원하는 피처들 그것들을 더 빨리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특정 한 기업이 만드는 그런 소프트웨어고 기술이라면 아무리 요구했는데 그 기술 그 벤더에서 못하겠습니다. 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한다면 내가 넣을 수도 있는 게 바로 오픈소스라는 거죠. 자, 오픈스택은 뭐 많은 벤더들도 얘기하고 뭐 클라우드 세미나나 이런 데서 이제 오픈스택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오픈스택 컴포넌트가 뭔지 이미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이제 오픈스택 여기 레드햇 행사 와서 처음 들었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스택은 아까 제가 설명했던 가상화의 차이점. 가상화는 사실 크게 매니지먼트와 하이퍼바이저죠. 예. 그 매니지먼트가 쉽게 확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다면 그 가상화의 매니지먼트를 가지고 내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이 생각을 해보시면 사용자들이 막 1000명, 2000명이 들어오는 그런 퍼블릭 서비스는 당연히 안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픈스택은 컴포넌트 형태로 펑션들을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하는 역할에 따라서 그 모듈들을 이제 스케일아웃 할 수 있는, 쉽게 스케일아웃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라이즌 같은 경우는 대시보드라고 해서 웹 기반으로 사용자들이 로그인해서 자기의 클라우드 리소스를 이렇게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어드민이 네트워크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 호라이즌 같은 경우는 웹 기반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위에 있는 로드 밸런서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쉽게 확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노바는 일종의 컴퓨팅 리소스에 대한 관리를 제공하는 이런 컴포넌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바에는 사실 KVM만 연결해서 내가 원하는 그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KVM 외에도 vCenter라든지 다양한 하이퍼바이저를 연결해서 쓸 수 있는데 레드햇 저희 오픈스택 같은 경우는 렐에 포함되어 있는 KVM과 vCenter를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글랜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가상화에서 보면 OS를 설치를 할 때 ISO 이미지 같은 걸 가져와서 이제 설치를 하잖아요. 그리고 템플릿을 딱 찍습니다. 여기다가 아파치도 설치하고 PHP도 설치하고 그렇게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이걸 배치를 하죠. 그래서 가상화에서 우리가 아주 신속하게 배치를 할 수가 있었다고 얘기하죠. 그게 사실 여기에서는 글랜스입니다. 템플릿을 글랜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글랜스에서는 실제로 사용자가 자기가 어떤 특정 템플릿으로 만들었던 글랜스 이미지로 만들었던 그 인스턴스를 다시 스냅샷을 찍어서 다시 글랜스 이미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어떤 다커 같은 분위기도 풍길 수도 있고, 예,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스위프트입니다. 스위프트도 제가 볼 때는 이 오픈 스택 컴포넌트 중에 가장 클라우드적인 컴포넌트가 아닌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예, 데이터를 로컬에 두지 않고 외부에 분산화해서 저장할 수 있는 그 저장소. 예,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사실 국내에서 이제 오픈 스택을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스위프트를 많이 이 아키텍처를 쓰려고 이제 많이 생각하시는 거는 아직 많이 접해보지 못했고요. 예. 대신 스위프트 자체만 또 가지고 드랍박스 같은 서비스를 구현하시려고 계획을 하시는 분들은 좀 봤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뉴트론이죠. 사실 이 뉴트론이 오픈스택에 들어온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또 그리고 뉴트론은 또 되게 많이 바뀌는 그런 컴포넌트 중에 하나입니다. 뉴트론은 뭐 보통 예전에는 뭐 리눅스 브릿지 타입 같은 형태나 또는 뭐 지금은 이제 오픈 VSwitch라는 가상 스위치 기술을 쓴다거나 뭐 이렇게 리눅스에서 제공되는 기술로 이런 네트워크를 가상화할 수 있는 기술도 제공하지만 하드웨어 벤더, 스위치 벤더가 제공하는 플러그인 같은 거나 또는 SDN 솔루션 프로바이더들이 제공하는 플러그인을 장착을 해서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뉴트론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오픈스택을 이렇게 구성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런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레드햇에서도 사실 이 뉴트론 엔지니어들이 내부적으로 뉴트론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하고 있죠. 신더는 이제 블락 스토리지를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USB 장치를 내 인스턴스에 끼운다고 생각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신더도 뭐 어태치, 디태치 뭐 이렇게 하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뭐 저는 그렇게 좀 표현을 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뭐 글랜스랑 신더를 이제 조합을 해서 이 두 개의 서비스를 가지고 이제 신더 부팅을 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좀 약간의 오픈스택 배치에 있어서 뭐 고려할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뭐 I/O가 이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I/O를 따로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히트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을 어플리케이션을 배치하는 그런 형태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오케스트레이션 툴입니다. 사실 클릭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줘 하면 좋겠지만 현재는 이제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뭐 아마존의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 같은 거를 같이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셔야 될 거고요. 실로미터 같은 경우는 계측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모니터링 용도도 쓸 수는 있지만 이 실로미터 같은 경우는 실제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 오픈스택 환경에서 사용하는 자원들의 어떤 사용량을 보기 위한 것이 사실 모니터링 용도라고 보기에는 좀 아직은 아니고 원래 용도가 맞지 않는 거죠. 키스톤은 이 각각의 컴포넌트들에 대한 인증을 여기서 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컴포넌트들의 어노니머스가 익명이 들어와서 나 이 리소스를 쓰고 싶어요. 쓰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리소스든 그 사용자가 이제 소유하고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 기술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컴포넌트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케일 아웃이 가능한 그런 아키텍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오픈 스택에서 왜 레드햇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드리면 오픈 스택은 사실 처음 개발도 리눅스라는 OS 위에 오픈 소스 개발 툴들을 이용해서 개발이 됐죠. 처음부터. 왜냐 개발자들이 MS 윈도우즈나 뭐 윈도우의 개발 툴을 가지고 개발을 하려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사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들을 또는 개발자들이 선호하는 게 사실 오픈 소스 기반이겠죠. 그리고 자기 혼자 개발하는 게 아니고 많은 전 세계에 있는 개발자들이 같은 공통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픈 소스로 이제 개발이 됐던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오픈스택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뭐 레드햇이 그냥 오픈 스택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하려는 거는 이런 겁니다. 예전에 이제 그냥 리눅스 많이 쓰셨잖아요. 그냥 리눅스. 예. 그냥 리눅스랑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가 좀 다르죠. 예. 그냥 커뮤니티에 있는 배포판 리눅스,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다른 점은 안정성, 보안, 인증 이런 것들이죠. 예.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리눅스 환경을 제공했고, 사실 어떻게 보면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때문에 사실 지금의 리눅스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레드햇은 오픈 스택을 이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 레드햇은 이런 오픈 스택에 있는 코어 서비스들, 뭐 노바, 글랜스, 스위프트, 뉴트론 이런 코어 서비스들을 안정화하는데 주력을 하죠. 저희가 이제 뭐 엔지니어링이나 또는 프로덕트 엔지니어링이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은 실제로 커뮤니티에서만 활동하죠. 프로덕트 엔지니어링은 저희 제품만 만드는 그런 엔지니어입니다. 이게 둘 다 똑같은 오픈 스택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커뮤니티에 있고 어떤 사람은 레드햇 제품만 만들고, 이 두 관계가 사실 연결이 돼서 커뮤니티를 더 좋게 만든다는 거죠.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인증이라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러면서 하드웨어 벤더들, 실제로 커뮤니티에도 이런 서드파티 플러그인들이 있습니다. 뭐 뉴트론 또는 신더 같은 기술에는 뭐 신더 같은 경우는 이제 백엔드 스토리지로 뭐 네뎁이나 또는 히다치나 EMC나 이런 스토리지를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플러그인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사실 인증을 거쳐서 어떤 매트릭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저희가 가져간다는 거고요. 이미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에 저희가 안정화하고 향상시켜 놓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예가 여기 보시면 가상화라든지 보안, 또 뭐 EAL4 플러스 같은 보안 등급을 요구하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오픈 스택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당연히 엔터프라이즈 리눅스가 필요할 거고, 그 인증을 받은 또 어떤 솔루션이 필요할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레드햇이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는 이제 오픈 스택이라는 제품을 저희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오픈 스택 플랫폼이라는 제품을 내놓을 때부터 이미 에코시스템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거죠. 하고 가장 큰 오픈스택 에코시스템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자, 커뮤니티에서도 저희가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면 레드햇, IBM, HP 많은 유수의 IT 벤더들이 참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픈스택에. 사실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가장 많이 기여하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기업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그 퍼센테이지가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뭐 그림이 이렇게 뭐 크게 나와 있지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하나의 벤더가 이렇게 아우씨 나 더 이상 오픈스택 안 할래요 하고 딱 빠져도 나머지 있는 벤더들이 뭉쳐서 더 좋은 오픈스택을 또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뭐 그게 실례로 이제 시트릭스가 빠져나가도 오픈스택은 계속 발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특정 벤더에 고착되지 않은 그런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건강한 커뮤니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이제 이 오픈스택에서 강점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사실 저희가 수많은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그런 경험들, 또는 새로운 피처를 넣기 위해서 행해지는 그런 이제 개발 행위들, 또는 이제 프로젝트에 저희가 또 플래티넘으로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거기서 저희가 또 많은 엔지니어들이 또 뭐 커미터나 이런 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프로젝트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도 많고요. 뭐 파트너 에코시스템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기업 환경에 적합한 솔루션들을 같이 쓸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제품, 소프트웨어 그 자체만이 아닌 서비스, 트레이닝 과정, 또는 뭐 저희 자격증 과정, 그리고 컨설팅, 가상화부터 뭐 오픈스택,
또는 클라우드 폼즈 같은 이런 기술들을 다 트레이닝 받고 자격증도 획득하시고 또는 도움도 받으시려면 컨설팅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지원해드린다는 그런 겁니다. 자, 국내 뭐 고객 사례는 아직 저희가 고객들과 이렇게 협의를 해서 고객의 허락을 받고 저희가 제공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국내 사례는 저희가 소개를 못 해드리는 실정이고요. 뭐 해외 사례로 여기 보시면 호주 국립대학교에서 보면 뭐 내셔널 컴퓨테이셔널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해서 HPC 환경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약 한 50여 대의 시스템들이 저희 오픈스택 기반으로 이제 구축이 돼서 여기는 이제 기상 정보 분석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는 사실 그 엔터프라이즈급의 어떤 뭐 기술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했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보안 레벨도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EL4 플러스 같은 그런 보안 인증이 필요한 그런 오픈스택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 같은 경우도 3년으로 늘어나 있는 저희 오픈스택이 참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싱가포르의 난양 공과대학입니다. 난양 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레드햇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라는 저희 기술을 이제 도입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는 사실 클라우드 폼즈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아서 도입을 했던 거고요. 실제로 이제 어떤 확장성, 내부에서 프라이빗하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아마존으로 버스팅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확장성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질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협업할 수 있는 모델을 제공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다는 그런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뭐 여가를 드리면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오픈스택 플랫폼은 커뮤니티에서 제공되는 오픈스택 플러스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저희가 기업용으로 강화된 코드 하고 이제 늘어난 3년이라는 또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 그다음에 저희의 강력한 기술 지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 저희 레드햇의 다른 기술들도 같이 연동해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분석가들이 얘기를 하는 게, 레드햇의 장점은 레드햇이 오픈스택을 잘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거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바로 저희가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에서 보여왔던 그런 비즈니스 접근 방법이 오픈스택에도 그대로 이어질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레드햇의 서브스크립션을, 이 오픈스택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고객 포털에 오셔갖고 이밸류에이션 신청하시면 90일 동안 체험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나머지 2개는 서브스크립션을 구매를 하신 거는데, 뭐 2번 같은 경우는 오픈스택만 구매를 하시는 거고요. 3번은 클라우드 폼즈, 오픈스택, RHV라는 레드햇 가상화, 또는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이런 것들을 같이 하나의 서브스크립션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픈스택 관련해서 준비한 내용이고요. 혹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세션 끝나고 저한테 좀 질문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